오늘은 이 부정교합의 일종인 개방교합, 특히나 이제 앞니가 벌어져 있는 전치부 개방교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러한 개방교합을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개방교합을 교정치료만으로 치료를 할 때 얼굴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방교합을 어떤 걸 개방교합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정상교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상교합은 윗니가 이렇게 아랫니를 덮는 게 정상교합이에요. 얼마나 덮냐면은 아래치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2에 3mm 정도 이야기하는데, 앞니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음식을 자르는 기능이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려면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앞니가 닿지 않고 벌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방교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앞니가 벌어진 거를 전치부 개방교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교합은 앞니만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앞니뿐만 아니라 어금니까지 다 벌어진 경우도 있어요. 전치부와 구치부가 다 개방교합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크게는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구치부까지 같이 개방교합인 분들은 씹기가 더 어렵고 치아들이 기능을 하기가 더 어렵고 조금 더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개방교합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작 기능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니가 이렇게 떠 있으면 자르지를 못하죠. 앞니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앞니가 벌어져 있으면은 이제 발음이 셉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혀를 앞쪽에 대서 공기를 조절하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스, 즈, 드 같은 발음들이죠. 치조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치조음 발음을 할 때 앞니로 공기가 새기 때문에 발음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인데, 스마일에 문제가 생겨요. 개방교합이 있는 분들이 스마일을 했을 때는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보이니까 환하게 못 웃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앞니가 닿지 않으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래턱으로 움직일 때, 앞으로 움직일 때는 앞니가 닿고 옆으로 움직일 때는 송곳니가 닿고, 이렇게 닿으면서 움직여야 턱관절에 무리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전치유도 혹은 견치유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니가 서로 안 닿으면 이런 유도가 안 됩니다. 가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래턱으로 움직일 때 턱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턱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방교합의 문제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방교합이 있는 분들은 침을 삼킬 때 혀로 그 앞니 벌어진 부분을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실링이 돼야지만 침이 넘어가기 때문에 개방교합이 한번 생기면 침을 삼킬 때 계속 혀를 내밀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혀 내밀기에 의한 힘이 자꾸 더 앞니가 벌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개방교합이라는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심해지기 전에 이런 개방교합들을 고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방교합의 치료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런 개방교합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앞니가 안 닿는 거를 앞니를 이렇게 내려서 닿게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법은 뭐냐면 앞니가 안 닿는다고 하는 거는 어금니만 닿는다고 우리가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금니를 올려서 턱을 회전시켜서 앞니를 닿게 하는 방법, 이것이 어금니를 함입시켜서 개방교합을 고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이걸 쓰고 어떤 경우에 이걸 쓰느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턱이 좀 작고 무턱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금니를 올려주면 아래턱도 앞으로 회전하니까 무턱도 좋아지고 개방교합도 닫히고 하니까 일석이조겠죠. 반대로 턱이 정상이거나 혹은 턱끝이 살짝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턱을 앞으로 회전시키면 더 턱이 나와 보이겠죠.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될 거고 앞니를 내려서 닫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개방교합의 치료법은 얼굴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어떤 형태의 치료법을 가져가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럼 이제 개방교합 치료 케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2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 앞니가 이제 개방교합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하러 내원하신 분이겠고요. 옆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환자는 이제 입도 살짝 나와 보이고요. 무턱처럼 턱이 좀 뒤로 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입 다물기도 약간 어려운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측모 엑스레이를 보면은 턱이 굉장히 길죠. 턱이 굉장히 길고 좀 뒤로 가 있죠. 무턱 경향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입 다물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술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앞니가 안 닿으니까 이런 개방교합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런 환자분을 개방교합을 치료한다 그러면 먼저 닿는 어금니를 위로 올려서 아래턱을 이렇게 앞으로 회전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앞니도 다물어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하겠죠. 이 환자의 치료 전후 엑스레이 중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초록색이 치료 전, 빨간색이 치료 후인데, 치료 전에서 후로 갈 때 턱이 이렇게 앞으로 회전하는 게 보이죠. 전상방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앞니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앞니의 개방교합이 닫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턱이 앞으로 나오니까 무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옆모습 좀 좋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치료 전에 이런 개방교합이 치료 후에 이렇게 닫힌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옆에서 봤을 때도 개방교합이 닫혔고요. 치료 전 얼굴은 보시면 이게 교정 전에 보면은 아래턱이 좀 길어 보이고 뒤로 좀 가 보였는데, 목이 좀 앞으로 나오면서 측모가 좀 좋아지고 입도 좀 들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스마일을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이런 개방교합 환자분들은 개방교합을 치료하고 나면 이렇게 스마일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대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앞니가 닿지 않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웃을 때도 역시 이렇게 개방기압 때문에 벌어져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좀 다르게 옆모습을 보면 어때요? 턱끝이 살짝 나와 있죠. 무턱도 있어 보이지 않고 입술도 잘 다물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괜히 이제 개방기압을 닫는다고 턱을 회전시키거나 그러면 얼굴이 더 안 좋아지겠죠. 지금 앞니를 정출시켜서 앞니가 닿게 하는 그런 치료가 좀 돼야 되겠고, 그다음 칭모 엑스레이를 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턱끝이 살짝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턱을 회전시키는 건 좋지 않고 앞니 개방기압이 있으니 그걸 이제 닫는 형태로 치아 교정이 돼야 되겠죠. 이 환자도 역시 이제 비발치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치료 전후 보시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턱의 위치는 변함이 없으면서 윗니 아랫니가 정출이 되면서 개방기압이 닫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교정 전에 이렇게 열려있던 개방기압이 교정 후에 윗니가 아니라 덮게끔 이렇게 닫힌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니가 벌어진 게 이렇게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모를 보시면은 턱의 위치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옆모습에서 턱이 뭐 위치가 바뀌거나 하진 않았죠. 측모는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이고, 웃을 때 보면 스마일이 이제 전에는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보였던 것이 다물어지니까 스마일이 훨씬 좋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기압의 치료에 있어서 무턱이든 아니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혀입니다. 혀. 개방기압 치료가 끝났을 때도 혀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은 앞니가 다시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혀에 대한 연습을 반드시 같이 동반해 주시는 것이 어떤 형태의 개방기압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혀 훈련을 하는 방법은 혀로 입천장 쪽으로 올려보시면 입천장 중앙보다는 약간 전방부에 약간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주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주름에다가 혀를 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혀 훈련이 되겠습니다. 혀 훈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혀를 자꾸 튕겨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튕겨보면 혀 끝이 입천장 주름에 딱 가게 되거든요. 그 위치로 혀를 대시고 그 상태에서 침을 삼키고 하는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혀를 앞으로 내밀지 말고 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모든 형태의 개방기압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정기압 중에 하나인 개방기압, 앞니, 특히 이제 전치부 개방기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이제 전치부 개방기압은 방치했을 때는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 만약에 개방기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방기압의 치료에 있어서는 얼굴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개방기압을 치료할지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같이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앞니 개방기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